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PC 물가가 비트코인에 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이라도 이 내용을 빼먹고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차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나 또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또 저점을 또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내용은 계속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C 물가가 왜 영향을 끼쳤냐? 예상치보다 상당히 근사치만큼 높게 나온 게 아니고 좀 많이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등의 여지가 또 약간 좀 쉬어가고 있다가 반등의 여지에 있는 또 물꼬를 트는 거 아니냐라는 형태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전체적인 위험자산에 다 동일시하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향으로 인해서 FOMC 위원들이 더 목소리가 커지겠죠. 금리 낮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의 분위기상으로는 5.5가 제일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5.5가 되었을 경우에는 5.5 이상이 나오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5.5 정도를 위치를 가게 되면 거의 이 5.5에서 거의 동결이 되어가지 않겠냐. QT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7.5 정도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체감상 그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도 일본의 동향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 영향으로 엔화에 따른 가치가 더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미국에 있는 국채를 더 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일본의 액션도 좀 중요하다. 만약에 사줄 수 있는 국채를 대상 국가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미국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기대 전망, 성장률 전망, GDP 나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2.7 정도로 일단 보고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성장은 나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에서도 이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반기 최종 금리는 5.6에서 6.5 정도가 될 것 같다. 이건 학자적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과 약간의 동떨어진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 범위가 좀 크다. 그래서 금리 비중도 거의 0.9 정도 차이 갭을 좀 두기도 했었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5.5 정도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국이 회복을 보여줄 거고 그게 물가에 자극을 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약간의 강세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끄집어 내려야 바이든에 있는 정책에서도 나 이만큼 실적을 많이 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고요. 내년 되면 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완화해주는 형태를 보여야 돈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좀 주어야 그분들도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있었을 때는 별로 좋은 내용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1950년도 이후 선진국 공격적 긴축 16번을 했었을 때 대부분 모든 사례에서 침체와 연관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언젠가는 침체가 올 거다. 그건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영향성으로 인해서도 또 비트코인 덩달아 같이 영향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조정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사는 게 아닐까요 했는데 여전히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긴 U자형 패턴에서 어느 정도 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적극적으로 담아먹는 기간도
분명히 오는 기간이 올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 의견이 꼭 다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훨씬 더 급락이 좀 더 많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잘 버텼던 주요 요건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미국 국채나 달러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와서 비트코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오히려 잘 방어가 됐고, 비트코인의 요즘 오디널 하고 NFT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고, 그게 오히려 채굴자들에 따른 이탈 현상이 좀 조조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중에 채굴 회사들에 따른 종목이 또 마이너스 7, 8% 정도 찍혔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그 다음 분기 실적에 얼마나 비트코인을 고정비로 매도를 할 것인지도 상당히 영향성을 끼칠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하반기에 있는 주요 골자는 3월달에 거의 다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동결이 되었을 때 또 반등에 있는 시그널이 또 희망 메시지가 또 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요즘은 뭐 SNS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또 반등에 있는 골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3월달 보고 또 제 생각이 바뀌면 업데이트를 또 하겠지만요. 일단은 동결 시즌 시점에서 상반기 강세, 하반기 약강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약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지만 반등이 어느 정도 또 나와줄 수 있는 곡선이 한번 패턴이 나올 것 같으니 그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좀 갇힐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내려왔지만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만 좀 보고 있고, 이제는 24년도 때 얼마나 이제 세게 있는 강도가 많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의 입장으로 소비자 관점이나 투자자 관점, 같이 보는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제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해 만약에 목표치가 3.5인데 뭐 3.89나 4 정도 위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착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더 내려가는 부분이 힘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 4%의 물가가 올해 하반기에 또 다 반영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물가에 또 자극을 주고, 그러면 내년 물가도 거의 한 4% 초반대나 2% 후반대 정도를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제가 제품을 구입가가 뭐 그냥 극단적인 예시로 2,000원이었으면 거의 체감 물가는 3,000원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이것저것 뭐 단일 제품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식품 살 때는 뭐 다 뭉텅이로 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침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장 대표가 12번째 매입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6억 원 정도가 됐고 수익이 2배 정도 났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신 인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웃긴 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말은 좀 쉬세요 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는 못 쉽니다. 왜냐? 여러분들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는 사랑과 응원만큼 저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관관계가 뭐 약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도에 있는 세기가 좀 덜할 뿐이지 방향성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링은 여전히 기술주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여기에서도 또 그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가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 주기에 있는 패턴은 날짜에 있는 기반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기법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시점에서에 있는 이 구간 대비에 있는 이 형태에서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지루하고 힘들고 그렇다라고 해도 잘 모아가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여러 통화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었을 때 비트코인에 있는 상승 곡선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어떠한 자산이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특히 물가가 세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부분에 따른 효과가 미국이 우선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나머지들도 같이 영향을 하면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 자산의 일부분으로 비트코인에 또 들어가게 되는 구도로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비트코인 저점 대비 55% 상승 가운데 BUSD 50% 이상 시가총액이 감소를 했다. 그 비중에 또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올려주는 효과로도 작용을 했잖아요. USDC도 올라왔고 테더도 올라왔지만 비트코인 쪽으로 디파이 빼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들어갔던 자금도 일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생각보다는 많이 하락 추이가 좀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근 동향의 BUS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BUSD의 약세는 BNB의 영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BSC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도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강도가 더욱더 세지면 좀 막대한 영향성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봐야 되겠죠. 잠깐 지금 멈칫 해주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도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주요 내용들을 또 보게 되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쿼러티 트레이딩 볼륨 탑5 섹터에서도 크립토 익스체인지 부분이 좀 발생을 했다. 분기마다 이렇게 트렌디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준비를 했을까요? 당연히 2023년도 트렌드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우세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전히 레이어 1에서 따른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따른 역할, 그리고 그게 레이어2에 있는 TVL의 상승 곡선, 이런 쪽만 본다라고 해도 지금의 레이어 1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는 뭐가 될까요? 디파이가 그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에서는 이제 스테이킹 못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이 웹 3.0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세에 있는 트렌드는 어차피 전 세계 이제 가상 자산에 있는 사업자 등록 시기이고, 그 시즌이 올해 안까지 끝나게 되면 내년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있는 정책적 기반 요소가 좀 나올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23년도에 어느 정도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4년도 때가 되어야 이제 비로소 그런 압박적 요소가 나올 것이다. 단 개별에 있는 알트코인들에 따른 여러 가지 소송건들은 그 개별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어차피 결과론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군대에 있었을 때 상당히 시간이 안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분들만 좀 공감이 되겠지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출산으로 본다라고 해도 한 아이가 대부분 10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송아지와 같은 출산 개월 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박이 나오면 여러분들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내가 잘 보낼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떻게 더 많이 더 전략적으로 잘 모아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이더리움과 강력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선물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물론 알트코인의 특정적인 걸 펌핑을 통해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막 순환 곡선 패턴으로 대부분 이제 수익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에 상당히 좀 많이 눈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방에 있는 부분도 지켜주면서 수익성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게 이쪽에 자산에 거의 알트코인들의 100% 들어갔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분배와 그 효과를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짜셔서 들고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지금에 있는 시점에서 이쪽에 눈에 좀 많이 가겠지만 항상 외면받고 있는 쪽이 그 다음에 먹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